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 10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 모의고사 지문들 내신용 분석 강의하겠습니다. 자료는 더보기란에 링크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태블릿에 필기해 주시고요. 10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죠? 뜬금없이. 물론 이제 미리 발표가 있었는데 중간고사 기간하고 겹쳐서 저도 좀 준비가 늦었고 여러분들 시험을 아마 이렇게 성의 있게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9월에 끝난 학교라면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이 영상이 아마도 2학기 기말고사 또는 뭐 25년 이후에 반영되는 학교 시험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먼저 그 본문에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형광펜, 이게 노란색 형광펜 되어 있는 것들은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모칸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네모칸 되어 있는 부분은 빈칸으로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빈칸 출제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법이나 또는 이제 어휘 아니면 연결어 이런 거 조심할 부분들 표시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질문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문제였던 주장을 읽어보면은 간단하더라도 운동을 조금씩 세게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 여러분도 운동을 뭐 해야 돼요. 뭐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뭐 농구, 축구 이런 거 같이 하기 좋아하긴 하는데 그 운동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 운동을 해야지 또 공부할 때 집중도 되고 체력이 유지가 되죠. 자, 첫 문장 보면은 For many of us, 많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making time for exercise, 운동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하고 동명사 주어로 썼죠. is a continuing challenge. continuing 계속해서 거의 계속적인 챌린지. 도전이라고 읽어도 되고 또 과제라고 해도 되죠. 뭐 크게 중요한 단어 아니고요. 아무튼 대부분은 운동할 시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챌린지야. Between work commitments and family obligations. Between A and B 뭡니까? A와 B 사이에죠. Work commitment. 바로 직장에서의 commitment는 전념이나 헌신이라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 또 family obligation은 의무죠. 그 가족끼리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사 같은 의무가 있죠. 이런 거 사이에서 it often feels like 마치 자주 뭐처럼 느껴지느냐. 이때 like는 접속사입니다. 뭐뭐처럼이라는 뜻의 접속사죠. 보통 like가 전치사로 뭐뭐처럼이라고 많이 쓰이는데요. 접속사로도 많이 쓰이죠. There is no room. There is 뭐뭐이 있다. No room. 이때 room은 방이 아니라 뭐 여지, 여유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지가 있지 않아요. In our packed schedule. packed라는 과거분사가 뒤에 스케줄을 꾸며주고 있네요. packed는 채워진, 꽉 채워진 이거죠. 우리의 채워진 스케줄에서. 자, 근데 그 for 뭘 위한 거냐면 for dedicated workout. 근데 workout이 운동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가벼운 운동이긴 한데요. 조깅 같은 거. dedicated 문법적으로도 조심해야 되는데 전념하는 저 앞에 이제 commitment랑 비슷한 뜻으로 전념하는 이란 말입니다. 전념하는 운동이라는 거는 운동에만 전념하는 우리말로는 이제 풀었으면 그렇게 되겠죠. 이때 for는 저 앞에 있는 room을 꾸미는 거죠. 스케줄을 꾸미는 게 아니고 room 여지인데 무슨 여지다? 운동을 하기 위한 여지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물론 여러분은 이제 이 work라는 게 여러분에게는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family obligation이 있진 않겠지만은 뭐 그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일과 가정 사이에서 뭐 packed 여러분도 일정 꽉꽉 채워진 친구들 많잖아요. 학원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그럴 때는 운동에만 전념할 시간이 없다. 룸이 없다라고 이제 바꿔 말하고 있어요. 자, dedicated 이거는 ed를 쓰는 게 맞죠? ing 쓰면 안 돼요. 원래 dedicated가 어디에 바치는 이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운동이 받쳐지는 운동, ed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연결한데 표시가 없네요. 그러나 what if, what if라는 표현도 독해하다 보면 자주 나오죠. what if는 원래는 what would happen인데 would happen을 줄이고 뭐하면 어떨까라고 줄여 쓰는 거죠. 뭐하면 어떨까.
The workout came to you. 그 운동이 너에게 오면 어떨까? Right. In the midst of your daily routine. 이때 right은 바로란 뜻이죠. 이 부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right here, right now 이런 말 때 그 right이죠. midst라는 말은 미들의 최상급인데 당신의 daily routine. 루틴이 일상인데 daily routine 합치면 일상이죠. 당신의 일상의 한가운데 바로 그 한가운데 운동이 오면 어떨까 그랬어요. 운동이 오는 게 뭘까?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came에 대해서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죠. if가 보이죠? The workout came이라고 됐어요. came이면 과거인데 과거에 오면 어떨 걸까? 과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는 가정법 과거가 적용이 된 거예요. 요거는 제가 키보드로 글씨가 이쁘진 않은데 선생님 원래 글씨 이쁘거든요. 학원에서 제가 판사하고 수업하면 애들이 막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 태블릿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아무튼 이거는 가정법 과거가 적용이 된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동사가 오는 그리고 옆에 글자가 밀리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일명 would, could, sh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끝나는 이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어디로 써도 밀리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거 지워야겠네요. 이거 여러 가지로 이거 쓰신 걸로 알고 제가 옮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원래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건 앞에 있는 what would haven이 생략이 되고 이 came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우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밑줄 표시는 따로 안 했는데요. 가정법 과거. 자, 그러나 과거를 썼다고 해서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일반적으로 반대로 가정한다. 아니면 그냥 가정에서 말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일과 가운데 오면 들어갈까? There's where. There's where. 이렇게 there is 다음에 where나 when이나 뭐 what 이런 거 쓰는 게 강조 구문이에요. 보통 번역할 때 there's where는 바로 거기에서라고 하시면 되고요. 바로 거기에서 the beauty of integrating many exercises into household chores 여기까지인데요. the beauty가 주어고 밑에 comes가 동사죠. of부터 chores까지는 앞에 있는 beauty를 꾸미는 일종의 동격이죠. 전치사 of 다음에 동명사 쓰는 것도 일종의 동격이고요.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integrate는 통합시키는 거죠. 작은 운동들을 어디 안으로 household chore도 이제 집안일이에요. household 합치면 그대로 집안일이 되죠. 집안일 속에 integrate 통합시키는 바로 그 beauty 아름다움과 미상은 뭐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 장점이 comes into place. come into place는 수거로 작동하다 이런 말이고요. 조심할 것은 수일치죠. beauty가 주어니까 come s가 붙어야 돼요.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이 운동이 일과 속으로 와야 된다라 바로 거기에 미니 운동을 집안일에 합치는 게 좋을 거다는 얘기. 바로 4번이 이 글의 topic sentence 주제문입니다. topic sentence는 주제문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key sentence로 KS라고 표시하는 거는 핵심 문장인데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일단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네모칸 빈칸 얼마나 하죠? 자, dedicated 대신에 committed라든가 devoted 같은 말도 유사어가 되고요. 또 integrate 대신에 insert, blend 이런 말도 들어갈 수 있고요. 5번 보면은 let's be realistic. 현실적이 되자. 꿈꾸지 말고. chores are inevitable. inevitable은 불가피한이란 말이죠. 집안일은 불가피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는 부사절이죠. whether절은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부사절입니다. It's washing dishes or taking out the trash, 그 다음에 these tasks are 여기가 주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용어로 주절이 있다면 그 앞에 부사절이 붙을 수 있죠. 자, 그것이 즉 그 앞에 있는 chore가 뭐 설거지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분리수거하는 것이든 간에 이런 일들은 essential part of daily life, 우리 일상생활의 essential,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네, 안 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if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whether하고 if가 보통 똑같은 뜻으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공부하잖아요. 하지만 부사절일 때 if는 조건일 뿐이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But 그러나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viewing chores as purely obligatory activities. view A as B 하면 A를 B로 보는 것이죠. 집안일을 순수하게 obligatory 하면은 의무적인 또는 강제적인 이거죠. activity 활동으로 보는 rather than 그 대신에 rather than은 instead of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뭐뭐 대신에 뭐뭐라기보다는 거의 큰 의미 없죠. Why not sees? Why no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표현인데 문법적으로는 문법 문제로는 잘 물어보진 않아요. 원래는 why don't you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권유문인데 생략된 거죠. Sees these moments as opportunities. Sees A as B에서 A를 B로 sees는 여기서는 이해하다가 되겠고요. 자, 이런 순간들을 즉 집안일하는 순간들을 opportunity 기회로 이해하는 건 어떠냐? 자, 무슨 기회예요? For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 운동이겠죠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집안일하는 거를 운동으로 생각해라 이거네요.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네요.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 집에서 청소 돌리는 게 운동이다. 그 정도로 운동이 될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For instance, 예를 들어 practice squats or engage in some wall push-ups. 여기까지 끊어보면은 스쿼트를 연습을 해라. 스쿼트 그 테니스처럼 치는 거 또는 engage in 같이 합쳐서 그냥 뭐뭐를 하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종사하다, 참여하다 하기도 하지만 wall push-up, 벽에다가 push-up 하는 거. 이런 거를 해라. 명령문이죠. As you wait for your morning kettle to boil. 접속사 as 다음에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접속사 as 뜻이 굉장히 많죠.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많은데요. 여기서는 뭐뭐 할 때 시간이죠. 뭐뭐 하는 동안 해도 되고 당신의 모닝 kettle 아침에 차 끓이려고 끓이는 그 주전자가 kettle 주전자죠. to boil 끓는 거를 기다리는 동안 그때 잠깐 이런 운동 하라는 얘기죠. 자, wait가 보이죠? 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명사가 보이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이죠? wait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해요.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그러니까 원래는 wait to boil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는 거는 뭐냐? 네, for 플러스 명사가 to 부정사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 바로 의미상 주어죠. 보통은 wait for 이렇게 많이 외우죠. 네,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근데 주전자를 기다리진 않잖아요. 주전자가 끓는 것을 기다리다. 그래서 to boil이 wait의 목적어, 중간에 for 플러스 명사 의미상 주어인데 이때 뭐 of는 쓰지 않죠. 요즘 그런 거 잘 안 되지만 incorporating quick exercises into your daily chores 여기까지. 자, 동명사를 주어로 썼죠. 통합시키는 것. quick 빨리라기보다 잠깐 하는 운동을 너 어디에다가 당신의 일상 그 가정일 속에다가 통합시키는 것은 can improve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읽기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법도 뭐 그렇게 매우 중요하진 않고요. 문법은 뭐 dedicate라든가 사실 요거 빼고는 네, 문법도 이렇게 뭐 빡세게 나올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번 설명 마치고요. 21번 지문입니다. 원래 문제가 함의추론이었죠. 그건 나중에 보도록. 여기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게 원래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첫 문장 볼게요. When we see something, 우리는 어떤 거를 볼 때 we naturally and automatically break it up.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break up, 나누다, 분해하다 이것이죠. into 뭘로 분해하느냐 한번 그려볼까요? shapes, colors and concept, 모양이나 색깔이나 컨셉, 개념으로. 자, 그 다음에 that부터 꾸미네요. that we have learned, 우리가 배웠던 through education,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 네, 바로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있는 세 개의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죠. break it up 거꾸로 쓰면 안 되죠. up이 앞으로 가고 it이 뒤로 가면 안 되네요. 일명 이어 동사의 순서라는 것이죠. 대명사가 이어 동사의 목적어일 때는 사이에 쓴다. 구정보 원칙이죠. We record, record what is see. record는 re라고 접수사 붙으면 다시죠. 그 다음에 code는 암호죠. 그래서 재암호화 시키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암호로 만드는 거예요. 뭐를? What we see 이렇게 묶이죠. 관계대명사 what 플러스 조동사 뭐 하는 것? 우리가 본 것을 다시 암호로 만듭니다. Through the lens of everything. 모든 것을 렌즈를 통해서. 무슨 렌즈? 무슨 everything? We know. 관계대명사 목적격 which가 생략이 된 것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렌즈로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을 재암호화 시킨대요. 그 렌즈라는 게 물론 우리 눈에 진짜 수정투 렌즈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겠죠. Reconstruct memories. 우리는 기억을 reconstruct 한다, 재구성한다.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retrieve는 다시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기억해내는 겁니다. 끄집어낸다죠 원래는. 기억으로부터 비디오를 기억해내기보다는 재구성한다 이 말이 뭘까요? 여기서 비디오는 바로 생생한 기억을 말하는 거죠. 동영상 생각해보면 딱 그 기억이 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재구성한대요. reconstruct 유사어로는 recreate나 또는 summarize 아예 요약하다라는 말. 이 왜 요약하다가 동요가 될 수 있냐면 이제 밑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This is a useful trait. 이것은 유용한 특징입니다. trait는 특징이죠. 특성. 좋다는 거예요. reconstruct 하는 게 좋다는 거래요. It is more efficient way. 그것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방법 꾸미는 투부정사 to stor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연설명 a bit like. like가 뭐뭐처럼이고 a bit이 약간은 뭐가 비슷하냐면 optima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좀 긴데 optimal은 최적의라는 뜻이고요. 그 베스트의 뜻이고 compression은 압축이거든요.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연산. 그래서 예를 들어서 JPG 파일 같은 것들 이런 거랑 비슷해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뒤에 거 storing a raw bitmap image file. raw라는 말은 날거란 뜻인데 여기서는 가공되지 않은 조합판이라고 할까요? 가공되지 않은 bitmap 이미지 파일. 그것을 storing 저장하는 거 동명사 썼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비디오를 끄집어낸다기보다는 메모리를 재구성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이죠. JPG 같은 압축 파일로 기억하는 거 우리는. 비트맵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래요. 그 다음 people who 관계대명사 who가 people을 꾸미죠. 뭐뭐 하는 사람들 lack this ability and remember everything in perfect detail.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꾸미는 건데요. lack이라는 동사는 뭐뭇을 가지지 않다, 뭐뭇이 없다 이거죠. 이런 능력이 없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기억을 해. perfect detail, 완벽한 디테일, 세부적으로 기억을 하는 이런 people 사람들은 people이 주어고 struggle이 동사, 수일치 조심하고요. struggle to generalize, learn and make connections. 일단 끊고 struggle이란 말은 긍정적으로 읽을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읽을 때도 있는데 긍정적일 때는 노력하다 정도고요. 부정적일 때는 좀 투쟁하다나 고생하다입니다. 여기서도 struggle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서 뭐뭐 하느라 고생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문맥에 맞게 이해한다면은 잘 못하는 거예요. generalize는 뭐예요? 일반화시키다죠. 일반화시키는 것, learn, 배우는 것, 학습하는 것, 그리고 make connection, 연결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결하는 게 누구냐면은 between what they have learned, 관계대명사 받절,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나의 명사들이죠. 자신들이 학습한 것, 그 학습했던 것, 그것끼리의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없으면 이런 능력이 없으면 이런 능력이 뭐야? 여기서는 이제 JPG를 비유해서 말했지만은 나 사실은 reconstruct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This ability는 reconstruct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그런다. 안 되죠. 그게 됩니까? 천재가 아니고서야. 0.01%의 천재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죠. But 그러나 representing the world 이 세상을 represent는 뜻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나타내다 정도가 되겠죠. 표현하다나 나타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as 뭘로? abstract ideas. abstract는 추상적인이죠.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나타내는 것. and features 그리고 특징으로 나타내는 것. 여기까지가 representing 동명사 주어고요. 그 다음에 comes가 동사가 되겠죠. 그것은 comes at a cost. come 온다죠. 그 다음에 at a cost의 cost는 그냥 비용 말고 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수고는 아닌데 comes at a cost를 한꺼번에 해석하면은 뭐뭇을 대가로 등장한다죠. 그러니까 뭐뭐를 그냥 대가로 한다예요. 자, 어떤 대가로 한다라는 말은 어떤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단점이냐? of 다음에 동명사 of seeing the world as it is. 이 as it is는 사실상 거의 수거처럼 그대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뭐라고 한다냐면 있는 그대로라고 읽어요. 그래서 비동사 is가 들어간 거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대가가 생긴다 이거네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추상적인 생각이나 추상적인 특징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게 뭘까요? 근데 이게 바로 reconstruct 하는 거예요. 이게 reconstruct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더 효율적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효율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무슨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7번이 바로 이 글의 topic sentence 주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장 연습하셔야 되고요. abstract의 유사어로 뭐 vague 또는 equivocal 얘네들이 애매한이라는 단어들. 내신 대비하면서는 자주 보게 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하는 게 그냥 reconstruc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instead 그 대신에 instead 연결어 들어가는 문장들은 굉장히 문장 넣기를 많이 나오는데 그 대신에는 일반적으로는 앞에 부정문일 때 씁니다. 하지만 지금은 comes at a cost라고만 했지 부정문은 아니죠. 부정문이 아니어도 내용상 여기서 cost가 부정적이니까 instead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읽어볼게요. We se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through 뭘 통해서 assumption 우리의 assumption 가정 또는 motivation 우리의 동기 그 다음에 past experience 과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대신에가 뭐냐 좀 표현 설명을 해보면은 이건 좀 키보드로 적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대신에는 문맥상으로는 앞에서 말했던 abstract 추상적인 것 대신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살을 붙여 설명드리면 효율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efficient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재구성하고 또 저장하는 게 물론 좋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효율적이니까 좋잖아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죠. 추상적인 어떤 기억은 단점이 있다. 바로 아까 말한 있는 그대로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추상적으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기억할 수가 없죠? 재구성하죠? 압축을 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즉 완벽한 기억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추상성 대신에 이런 자기만의 가정으로 본대. 그러니까 앞에서 추상이라고 하는 거랑 여기서 우리만의 가정,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들어온 거 주목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본대요. The discovery that 이 that은 동격의 대절입니다. 뭐뭐라고 하는 memories are reconstructed. 수동태 BPP도 들어가 있죠. 우리의 기억이 재구성된다라는 뜻으로 뭘 통해서 abstract representation 아까 말한 것처럼 추상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played back
like a movie 여기까지 대절이에요. 굉장히 길죠. played back 이때 played는 과거분사입니다. 다시 재생된 마치 영화처럼 동영상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유튜브도 그렇고 바로 그런 재생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played back like a movie가 아까 왜 movie 한번 나왔잖아요. 생생한 기억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아무래도 추상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기억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말한 거잖아요. 라고 하는 discovery, 이 발견은 자 동격의 대절 길죠. 그 다음에 undermine이 동사인데 undermine은 훼손하다 이런 말이죠. 완전히 훼손한대요. 훼손했대요. The legal primacy of eyewitness testimony. legal, 합법적인 primacy는 우위, 우세함 이런 말이고요. eyewitness는 목격, 법정에서 목격자 있죠? 증인. 그 다음에 testimony가 증언. 합쳐서 이제 목격담이겠죠? 목격자의 증언의 법적인 우세함을 훼손시켰다. 좀 어렵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의 기억이 재생되기보다는, 즉 생생하게 기억난다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재구성된다. 추상적으로 재구성된다라는 바로 그런 사실은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 법적인 우세함을 깎아내린다. 자, 두 번 읽어드렸는데 금방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게 뭐였나? 우리의 기억은 생생하게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재구성되잖아요. 압축적으로 추상적으로 재구성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압축적 추상 재구성이면은 정확도가 높아야 떨어져요. 떨어지죠? 네, 그거죠. 지금 여기서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지면은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거는 이 목격한 사람이 기억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증언이 법적인 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훼손시키겠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Seeing and stop believing. 원래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는데 나 붙여서 부정으로. 보는 건 믿는 게 아니야. 보는 건 믿는 게 아니니까 자 위에 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말한 거 정리해 놓은 거죠. Our memories fall short of. 우리의 기억은 fall short. 무엇이 부족해요? Objective representation of the world. 이 objective가 중요한 단어였죠. 그 뜻이 객관적인이잖아요. 여기서 객관적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랄까요? 정확한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정확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표현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객관적인 표현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은 객관적인의 반대말이 뭐가 떠오른다? 주관적인. 그래서 subjective, 주관적인을 써놨고요. 또 주관적인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biased, 한쪽으로 편향된 또 eccentric, 자기중심적인. 보통 자기중심적이라는 거는 이기적이라는 뜻이지만은 여기서는 자 어디를 보면 돼요? 우리는 세상을 본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말은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남의 입장이나 뭐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그래서 동요를 적어본 거고요. undermine 대신에 compromise 요것도 손상시키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impair 똑같고 devalue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런 것들이 출제될 만하죠. 선생님이 어휘 적어놓은 거는 꼭 이 자리에 동요로 물어보는 그런 거 말고 요약이나 뭐 일치, 제목, 주제 같은 데 필요한 것도 감안해서 한번 조사해 본 것이고요. 이 글은 전체 구성을 선생님이 한번 분류를 해드릴게요. 1번부터 3번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한다 이런 말이었죠. 사실 생생하지 않다가 더 들어가면 좋고 그리고 나서는 4번 문장부터 7번 문장까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재구성으로 하는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까지군요. 4, 5, 6, 7번 앞에까지는 바로 그런 재구성 방법이 꽤나 유용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적이고 압축적이니까. 그리고 나서 7번의 but부터 끝까지는 단점 얘기죠. 뭔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이 뭐였어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자기 생각으로 기억을 해내기 때문에 주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죠. 객관적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21번 설명 마칩니다. 22번 지문 보겠습니다. 원래 문제의 요지가 뭐였느냐?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이 오히려 신중히 판단한 결과보다도 정확할 수 있다. 이 소재도 은근히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 딱 보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자세히 조사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첫 문장 보면은 In his Cornell laboratory, 그의 코넬 대학교 실험실에서 데이빗 더닝 conducted, 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수행했습니다. experiment test, 실험을 위한 어떤 테스트를, 그 테스트는 eyewitness testimony, 바로 그 앞에서 나온 적 있죠. 증언의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죠. and found evidence, 그리고 발견했어요. 증거를. 어떤 증거냐 설명하는 것이죠. Their careful deliberation, 아주 주의 깊은 심사숙고. deliberation은 이제 숙고, 쉽게 말하면 깊이 생각하는 거죠. facial features, facial은 face의 형용사죠. 얼굴의 이거죠. 얼굴의 feature, 어떤 이목구비 특징이라든가 in a detailed discussion, 자세한 토론 of 뭐의 토론? selection procedures, 바로 그 선택 절차에 대한 그런 토론. 여기까지 길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can 동사가 나와서 can actually be, 실제로는 뭐가 될 수 있느냐? a sign, 어떤 징후가 될 수 있대요. 자, 그 뭐의 징후예요? inaccurate identification, 부정확한 identification은 신분 확인, 신원 확인이죠. 여기까지가 대절인데요. 예, 대절은 앞에 있는 evidence랑 동격입니다. 접속사 대수로 뭐뭐라고 하는 증거, 뭐뭐라고 하는, 여기 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접속사 대시 앞에 있는 evidence 부연 설명하는 거죠. 됐나요? 그 대절 안에 주어가 굉장히 좀 긴데 careful부터 procedure까지가 주어고 can이 동사가 되죠. 자, 그리고 그 뒤에 actually라고 쓰면은 안 되겠죠? actually라고 돼 있으면 틀린 거죠. 별로 중요하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inaccurate 유사어로는 imprecise 또는 unreliable, 믿을 수 없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장 it is when, 바로 그때가 아니고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은 강조 구문이에요. When people find themselves unable, 사람들이 뭐 할 때, 생각할 때 자기 자신들을 할 수 없다라고, to explain, 설명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자, 무엇을? why, 의문사절이 목적으로 나와 있죠.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왜 그들이 그 사람을 인지했는지. 여기서 이제 recognize, 인지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얼굴 알아보는 걸 말할 때 쓰죠. 그거를 본인들이 설명할 수 없을 바로 그때. saying things, 이때 ing는 분사구문이에요. 뭐뭐라고 말하면서. things like 뭐뭐와 같은 것들이죠. His face just pop out at me. pop out은 갑자기 생각난 거죠. 갑자기 떠오른 거죠. 그의 얼굴이 그냥 떠올랐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면서 왜 얼굴을 인지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자, 바로 그때 that they tend to be accurate, 그들은 정확한 tend, 경향이 있어요. more often, 더 자주, 오히려 설명할 수 없을 때, unable 할 때가 더 정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신기하죠? 이 문장에 굉장히 큰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밑줄되어 있는 is와 that이 아까 말씀드린 강조 구문이에요. 그 when부터 person까지 이렇게 표시할까요? when부터 person까지 아니면 saying에 나와 있는 분사구문까지 합쳐서 이만큼을 강조한 거죠. it is 다음에 when blah blah 하고 that으로 강조해서 쓴 겁니다. 이때 that은 접속사예요. 강조 구문은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접속사 that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둘 다 있는데 지금은 when people find로 시작하는 부사절을 강조했죠. 이럴 때는 100% 접속사가 됩니다.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컴마 다음에 that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의미 없는 거니까 강조 구문의 that이다.
또 접속사이기 때문에 콤마하고 상관이 없기도 하고요. 이 안에도 좀 복잡하기도 하죠. 분사구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볼게요. Sometimes a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 자, 네모칸은 빈칸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의 첫 번째 그리고 즉각적인 automatic 자동적인 반응 to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대한 이런 자동적 반응은 is the truest true의 형용사죠. 최상급이죠. 가장 진정한 interpretation 해석이다. of 뭐에 대한 해석이냐? what 절이 하나의 명사절이 되고 있네요. What our mind is telling us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관계대명사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가장 true하게 해석하는 게 뭐나 바로 우리의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이라고 하죠. 3번이 주제문이 되네요. 이 네모칸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automatic 같은 경우는 spontaneous 특히 많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나온. 그 다음에 involuntary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닌 것. 그 다음에 instinctive 본능적인 뭐 이런 말들이 automatic의 유사어가 될 수 있고요. 뭐 이때 이제 반대말도 나오죠. The very first impression. 여기서 very는 매우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first 또 그 뒤에 impression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very가 뒤에 명사 앞에서 꾸밀 때는 바로 그 첫 번째 첫인상. 네, 딱 봐서 판단하는 첫인상이 can also be more accurate. 때로는 또한 더 정확할 수 있대요. About the world, 이 세상에 대한. than 뭐보다 deliberate, reasoned, self-narrative can be. deliberate, 아까 뭐 나왔었던 단어죠? 심사숙고하는. 없었나요? 아까 deliberation이고요. 여기 deliberative죠? 비슷한 뜻이죠? 신중한, 형용사할 때는 뭐 약간 신중한이라고 읽죠? 그리고 reason이 이유지만 reasoned는 논리적인이라고 읽으면 돼. 이유가 있는 거니까. reasonable하고 같은 거죠. 이런 자기 설명, 그 자기 설명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다. 여기 B는 앞에 여기 비동사 있잖아요. 앞에 비동사 썼기 때문에 여기도 비동사 써야 되죠. 즉 대동사가 되겠죠. do를 쓰면 안 되고요. 네, 첫인상. 딱 순간적으로 결정된 첫인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보다도 그래요. 여기서 reasoned 대신에 logical, coherent, intelligible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deliberative까지 합쳐서도 또 이 자리에 물어볼 수가 있겠죠. coherent는 일관된 또는 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intelligible는 충분히 물론 intelli가 여러분이 똑똑한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intelligible은 그거보다는 제대로 근거를 갖춘. 그 다음에요. 그의 책 블링크에서 말컴이라는 사람은 말컬m 글라드말은 describe은 묘사하다. 뭘 묘사하냐면은 a variety of studies, a variety of 다양한 연구들. 자, 어디 연구들이에요? In psychology, 심리학과 behavioral economics, 행동 경제학이래. 자, 이런 분야에서의 여러 연구들인데, 자, 그 연구들은 that demonstrate 뭐를 설명하고 증명하느냐? The superior performance. superior는 우수한이죠. 우수한 performance, 수행 능력 of relatively unconscious first guesses. relatively, 비교적 의식이 없는 첫 번째 추락.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의 첫 번째 추측이 아까 위에 있었던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automatic이 바로 unconscious하고도 유사어가 되는 것이죠. 유사어로 많이 설명이 되죠. 바로 그 첫 번째 추측. 그 다음에 compared to 분사구문이죠. 뭐뭐와 비교해서. ed가 들어간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ing 아니에요. The logical step-by-step justifications. 논리적인 step by step, 단계별 justification은 정당화라는 말인데 풀었으면 정당한 사유 제시가 되겠죠. For a decision,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또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유를 대는 것, 그것과 비교해서 오히려 더 우수한 수행이 누가 한다? 바로 unconscious guess가 한대요. 이렇게까지 대처리 되고, 자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가 없나 있나?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선행사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얘네가 선행사면 단수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studies가 선행사가 돼요. 그래서 demonstrate 복수 취급 수일제 조심해야 되겠죠? s 붙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동의어 보면은 justification 또는 rationalization이라든가 validation 이런 말들도 유사어가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지문은 반복 진술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게 오히려 부정확하다. 부정확해요. 본인들이 설명을 여기도 약간 설명 안 드렸는데 find가 동사고요. themselves 목적어, 그다음에 unable이 목적 보호입니다.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로 오형식 구조를 쓰게 되겠죠. 또 self 붙여야 되는 것도 be people랑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고. 아무튼 자기들이 왜 그 사람이 기억났는지 갑자기 떠올랐다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하잖아. 근데 그게 더 정확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는 게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이 더 정확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글은 반복 진술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반복 진술 많을 때 빈칸 잘 내죠. 22번 설명 마칩니다. 23번 질문 보겠습니다. 원래 문제였던 주제를 보면은 중요성, 구체적인 질문, 뭘 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양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 중요한 말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양적인 거랑 관계 있겠죠? 저희 문장 many forms of research 많은 연구 형태들의 연구는 lead naturally to 자연스럽게 lead to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quantitative data. 학생들 중에 이 quantity하고 quality하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quantity는 양적인 거죠. quality가 이제 질적인 거잖아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때 forms가 주어고 lead가 동사니까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A study of happiness 행복에 관한 연구는 might measure 측정할 수 있어요. The number of times 어떤 횟수들 횟수의 이제 시간의 횟수라고 읽으면 되고요. 어떤 횟수냐면은 someone smiles 어떤 사람이 미소를 짓는 during 뭐 동안의 interaction 상호작용 뭐 누구랑 대화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겠죠. 이때 times 다음에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원자한 음정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a number of가 아니죠. 이런 문제는 요즘은 잘 내지는 않는데 the number of가 여기서 말하는 횟수의 숫자 a number of는 수많은이니까 다르겠죠. In a study of memory 그리고 기억에 관한 어떤 연구는 might measure 측정할 수 있어요. The number of the items 어떤 품목들의 숫자를 그 품목이 뭐냐면은 an individual can recall after 어떤 사람이 recall 기억해낼 수 있는 after 1, 5 and 10 minutes 1분 뒤에 5분 뒤에 10분 뒤에 아이템 다음에는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 위치가 생략이 된 겁니다. 뒤에가 불완전하죠?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Asking people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 have said. will 보이죠? will. Asking이 동명사 주어고요. will부터 동사가 되고 그 뒤에는 일단 how부터는 how부터 said까지는 간접 의문문의 명사절 덩어리가 되겠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뭘 물어봐요? 얼마나 여러 번 1년에 그들이 슬픈지.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그죠? 순서 잘 물어보진 않지만은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We also yield quantitative data. yield 하면은 무엇을 산출하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도출하는 거죠. 양적인 데이터를 도출해. 그러니까 몇 번인지라는 게 양적인 거죠. 그러나 it might not be reliable. 바로 그것은 reliable,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뜻이 신뢰할 만한 이거죠. 뭐 문제가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번 양치하세요 물어봤는데 그 몇 번 말하는 게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Respondents' recollections. 응답자들의 recollection도 기억이죠. 기억해내는 거죠. 이것은 may be inaccurate.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their definitions of sad could vary widely. definition은 정의죠. 그들의 슬픔에 대한 정의라는 게 widely, 엄청나게 vary, 다양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이 눈물을 아니 그건 그렇고 어디서부터가 새든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눈물 정도는 나야지 새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약간만 우울한 기분이 들어도 새드라고 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부정확해.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게 다 정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억하기 쉽지 않죠? But 그러나 asking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were you sad? 이번에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은 역시 간접 의문문인데 이번에는 따옴표를 쳐줬어요. 얼마나 여러 번 past year 작년에 당신은 슬펐느냐. 근데 어느 정도로 슬펐냐? enough는 항상 형용사 부사 뒤에서 급이죠. 투부정사까지 call in sick이라고 하면 전화 걸어서 sick 상태니까 병가를 내는 거예요. 아파서 출근 못합니다 라는 거죠. 병가를 낼 정도로 충분히 to work 일터로 그죠? 병가를 낼 정도로 이렇게 전화 걸어서 충분히 얼마나 여러 번 슬펐나요? 그걸 한번 더 쳐야 되겠네요. 라고 자 이번에 asking 물어보는 것은 그 다음에 prompt가 동사예요.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단수 취급이죠. concrete answer. concrete 뭐야? 구체적인 답을 그 다음 prompt는 촉구하다 이런 말인데 촉발하다 이런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그냥 대답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concrete가 중요한 단어죠. specific 아까 그 주제에 있던 그 다음에 elaborate 정교한도 되고요. reliable의 유사어로는 trustworthy나 credible 믿을만한 이런 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른 거야. 아까는 얼마나 몇 번 슬펐냐 이거고 여기는 그 슬픈 거에 내용까지 들어가 있죠. 슬퍼서 막 병가를 낼 정도가 몇 번이었냐.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라는 거, 콘크리트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하진 않은데 아까는 의문사, 그 다음에 they are, 주어 동사. 그런데 여기는 의문사, were you, 동사 주어로 바뀌었어요. 간접 의문문 왜 안 지키지? 간접 의문문이 아니죠. 지금 따옴표 있잖아요. 여기는 진짜 의문문이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were you 틀린 게 아니에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instead of asking people, 사람들에게 ask가 보이고 투부정사가 보이니까 이때는 요청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to rate, s 그 다음에 투부정사 기억하시고 rate, 등급을 매기는 거죠. How bad procrastinator they are. procrastinator는 미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도 요즘에 뭐 1, 2학년 모의고사까지 다 자주 나오죠. 얼마나 나쁜 미루는 사람이냐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미루는지 자신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대신에 그 다음에 ask 명령문이죠. 물어봐라 이거죠.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utility bills는 공공요금이에요. 비리 청구서인데 얼마나 많은 당신의 공공요금 청구서를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지불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요즘에 늦는지 이분도 비록 뭐하더라도 You can afford to pay them. afford 투부정사 뭐뭐 여유가 있다. 형편이 되다 이거죠. 문법 문제로 예전에는 나오곤 했는데 afford 다음에 투부정사도 모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돈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거야. 늦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래요. 훨씬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너는 얼마나 미루니 이거 말고 뭐 공공요금 얼마나 미루냐. 그럼 뭐 하겠어? 기억이 정확해지겠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paying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bill이거든요. 이제 pay bill 하면은 요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목적어가 앞에 있다는 거 의문문이니까 이제 앞으로 간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주제문인데 question stat 관계대명사 되시죠? seek concrete responses 구체적인 응답 반응을 추구하는 찾는 그런 질문들은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help make abstract concepts. help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다 되죠. 기본이죠. ing는 안 되죠. 뭐를 만드는 걸 도와주냐면은 추상적인 개념을 자 여기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clear를 여기 목적보어예요. 오형식이죠.
더욱더 클리어를 선명하게, 뚜렷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ensure consistency. consistency 중요 단어죠. 일관성이죠. 일관성을 ensure, 보장할 거예요. From one study to the next.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로 이 말은 그냥 모든 연구죠. Every study라고 보면 되겠죠.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험마다,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모두가 일관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네모칸 그 빈칸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중요하냐면은 질문을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이나 슬프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마다 답이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가 사람마다 슬픔에 대한 정의가 다르면은 답이 달라. 그럼 일관성이 없겠죠. 일관성이 없는 연구 결과들은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질문해서 일관성이 나오는 게 처음부터 이제 연구란 말이 나왔으니까 연구에서는 필요하겠죠. 7번이 바로 이 글의 topic sentence 주제문이 되고요. abstract 유사어로는 ambiguous, 모호한, indefinite 비슷한 말이고요. consistency 역시 중요하죠. coherence 또는 unity, 통일성, regularity, 규칙성 이런 말들이 유사어가 됩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단어들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고요. 마지막 문장은 또 서술형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설명 마치고요. 24번 질문 보겠습니다. 원래 문제 제목을 보면은 다가오는 미래, AI인데 그게 뭐로서? 인간의 파트너로서, 공동 진화를 위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공동 진화. 이게 이제 이 글의 소재고요. 첫 문장 보면은 The evolution of AI, AI의 진화 발전은 is often associated with, be associated with 뭐뭐과 관계 있다. 수동태 써야 돼요. 자주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The concept of singularity. singularity는 싱글이니까 하나라는 뜻도 물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기 때문에 뭔가 특이성 이런 뜻도 되죠. 아니면 이제 드문 일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니크의 거의 유사어가 되겠죠. 유니크네스. 그렇죠? 이런 특이성의 개념과 관계가 있대요. 이게 뭔 말인가? 그 다음 singularity refers to 모를까 봐 알려주고 있네요. singularity는 refer to 뭐예요? 언급하다, 지칭하다, 참조하다. 언급, 지칭, 참조하다. 여기서는 뭐를 가리키냐면 the point. 그 다음 포인트를 꾸미는 reach부터 꾸미죠. AI exceeds human intelligence. AI가 exceed는 초과하다, 인간의 지능을 초과하는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키는 거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뜻이 아니라 약간 다르게 쓰이겠지만 어쨌든 저 뜻이고요. 포인트가 선행사고 뒤에 at which가 나오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뒤에 완전할 때 나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는 완전한 구조니까 at which가 맞죠. 또 전치사를 왜 굳이 at을 썼느냐? 포인트란 단어 앞에는 at을 쓰거든. at the right point 이렇게 쓰기 때문에 at이 맞죠. 중요한 거는 뒤에 완전하니까 그냥 which가 아니죠.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맞죠. where로 써도 상관없고요. 관계부사가 들어가도 되죠. 또 exceed 조심해야 되는 게 exceed는 타동사예요. 타동사의 특징이 뭡니까? 전치사가 필요 없죠. exceed 다음에 than이나 to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아요. 동의어로는 surpass, overcome 이런 말 들어갈 수 있죠. After that point, 그 시점, 즉 AI가 인간을 넘어선 시점 이후로는 it is predicted that, it은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고 대절의 사실이 예측되어진다. 수동태 써야죠. 자, 뭐라고 예측이 되느냐? AI는 repeatedly improve itself.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선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섭죠? 그리고 evolve, 진화할 건데 accelerated pace, accelerate, 가속화하다 이거죠. 가속화된 속도로, 페이스 속도죠. 그러니까 점점 더 빨라질 거란 얘기죠. AI가 자기 자신을 개선시킨다. 제기대명사 써야 돼요. 그냥 it이 아니라 self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en AI becomes self-aware, AI가 스스로를 인지하는, 이게 뭐냐면 나의 존재, 나는 왜 인간의 철학이 생긴 최초의 질문이 왜 나는 누구인가 이것부터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가 자기 인지를 해. 나라는 존재는 여기 왜 있지? 라든가 아니면 pursues its own goal,
그런 이제 목표죠. 자기 자신의 목표를 pursue, 추구하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인간 수준이 된 건데요. 그 AI는 will be a conscious being. being이라는 말이 명사로 존재라는 뜻이 돼요. conscious,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될 거예요. Not just a machine. 기계일 뿐만 아니라죠. 여전히 기계는 기계지만 이제는 어느덧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AI and human consciousness, AI와 인간의 의식이 will then begin to evolve together.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함께 evolve, 진화를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넘어섰다는 말을 보면은 왜 SF 영화나 이런 데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처럼 이제 AI가 인간을 지배하고 배신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함께 진화할 것이다. 바로 5번이 이 글의 주제문이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제목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together 대신에 뭐 jointly, constantly, hand in hand 이런 말들이 뭐 동시에라는 말로 함께라는 말로 볼 수 있죠. 그게 constantly는 동시에라는 말이지만 함께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ur consciousness will evolve. 우리의 그 의식은, 인간의 의식은 진화할 거예요. to 어디까지? new dimension, 새로운 차원, 새로운 수준까지. 스스로 뭘 통해서? our interactions with AI. 우리의 상호작용. 누구하고? AI하고. 그 말은 상호작용이란 말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는 동의어로 interplay도 있지만은 collaboration도 유사어가 될 수 있죠. which will provide us with. 그것은 우리에게 제공할 거예요. with 무엇을? intellectual stimulation. 지적인 자극을 제공할 것이다. 요즘에 이미 챗 GPT를 이제 많이들 쓰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지적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 머리를 자꾸 쓰게 하고 and inspire new insights and creativity. inspire. 불어넣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무엇을 불어넣어요?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력이나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AI가. 즉 AI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뉴 디멘션으로 진화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있는 AI를 선행사로 해서 컴마담이 나오는 뭐 관계대명사 개선용법인데 근데 개성용법인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대에서 쓰면 안 되긴 하고요. 요즘에 출제를 잘 안 하긴 하던데. 됐죠? 그 다음에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할 때 B를 이라는 말을 with B라고 전치사를 씁니다. 여기 for가 들어가면 반대가 되죠. Conversely, 반대로 즉 여기는 AI가 인간을 도와주는 거라면 반대로 our consciousness also has 우리의 의식은 또한 가지고 있어요. significant impact 상당한 영향을 바로 evolution of AI AI의 진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영향을 주는 거래요. The direction of AI evolution AI의 진화의 그 direction 방향은 will depend on 어디에 의존하다. greatly 엄청나게 의존할 것이다. 무엇에 의존하느냐? 의문사 절 요만큼 명사절이죠. What values and ethics we incorporate into AI. What은 뒤에 나오는 value and ethics를 꾸며주는 의문 형용사죠. 어떤이라는 뜻을 가지는 의문 형용사. 어떤 가치관과 ethics는 윤리학이죠. 윤리죠, 윤리 여기서는. 윤리학은 아니고 윤리를 우리가 AI에게 incorporate 불어넣어주는 거죠. 포함하다라고 보통 이제 사전에 나오지만 이것에 의존할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AI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바로 인간이 뭐를 갖다가 심어 넣어 주느냐가 결정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도권은 AI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물론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we need to see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Our relationship with AI 우리의 AI와의 관계를 그 다음에 as가 나왔는데요. CA as B가 되죠. A를 B로 보다. CA as B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뭐로 보는 거냐면은 a mutual coexistence
mutual은 공동의고, 그 다음에 coexist는 exist가 존재하다고 co가 함께니까 공존이잖아요. 공동의 공존, 그냥 공존이죠. of conscious beings, 의식의 존재들, S부터 존재들이니까 AI와 인간을 둘 다 말하는 거죠. C, A, as B.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를 B로다. AI와 우리의 관계를 as 뭘로 본다? 공존으로 보는 거예요. recognizing ing 분사구문이고요. 무엇을 인정하면서 it's right. right 여기서 권리죠. 그것의 권리 it's 그것이 AI겠죠. 두 번째 ing supporting the evolution of its consciousness. 바로 AI 그것의 의식, 그 의식의 발전 진화를 또 우리가 도와주면서 뭐뭐 하면서 두 번의 분사구문 쓴 거네요. 병렬 구조죠. 서로 도와준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공존이란 말이 중요하죠. compati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존, 뭐라고 그럴까? 이제, 호환이라고도 하고 병존이라고도 하고 양립 가능성이란 말이 원래 이제 서전적인 의미인데 결국은 공존이란 말로도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ciprocity라는 말도 동요로 많이 나오죠. 원래는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해주는 건데 상호 호혜 이런 말이지만 공존이란 말로도 크게 큰 범위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목에 있었던 인간이 AI하고 AI가 인간의 파트너가 된다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됐습니까? 24번 설명 마칩니다. 29번 질문 볼게요. Digital technologies, 디지털 기술은 essentially related, 필수적으로 본질적으로 누구랑 관계 있느냐? metaphor. 메타포가 뭡니까? 은유죠. 은유와 관계가 있어요. 이 말을 보고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digital metaphors different. 디지털 은유는 다릅니다. different 다음에 from 누구와 달라요? linguistic ones. 자, 볼드체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원래 문제였던 어법이죠. 언어적인 linguistic은 언어의죠. 언어적인 그 것들과는 important ways 중요한 측면에서 방법에는 측면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은유랑 관계가 있고 그 은유는 우리가 보통 언어에서 쓰는 은유랑은 다르다고 하네요. 1번이 주제문이에요. 자세한 설명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때 ones는 앞에 있는 metaphors의 대명사입니다. 원래는 linguistic metaphors 하지만 앞에 있으니까 대명사를 쓴 것이고요. 중요한 단어는 different죠. distinct 서로 별개의, disparate 다른, variant도 다른. 다음 linguistic metaphors passive 언어적인 은유는 passive 수동적인 in the sense that 이때 sense는 의미라는 뜻이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이냐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죠. audience needs to choose 청중은 뭐 할 필요가 있다? 선택할 필요가 있다. choose 다음에 to 부정사 to actively enter the world 적극적으로 어떤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 세상은 proposed by metaphors 과거분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죠. 제한된 by metaphors 은유에 의해서 제한된 세상으로 청중이 뭐한다? 적극적으로 들어갈 선택을 하는 게 그때가 바로 linguistic metaphor가 passive하다는 의미네요. 그럼 여기서 약간 혼동이 올 거예요. 아니 여기는 passive라고 해놓고 여기는 active라는 반대말을 써놨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요. 한 번만 더 잘 보세요. 메타포가 제시한 어떤 세상이 있어. 즉 문학 작품 속에서 작가가 여러 가지 언어적 기교로 그 중에 하나의 메타포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우리에게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 줬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뭐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안 읽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메타포가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 독자가 적극적으로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누가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네, 바로 독자가 선택권을 가진 거죠. 그렇다면 독자가 선택을 하면 메타포가 의미가 있는 거고 선택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책 속에 있는 메타포는 그 메타포가 몸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청중이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패시브란 말이 들어간지 아시겠죠? 꼭 선생님 설명대로 깨주시고요.
sense하고 대절은 동격입니다. 접속사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것으로 동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막 요즘에 출제할 것 같진 않은데 audience가 needs s가 붙었어요. 형태상으로는 audience 단수 모양이니까 needs s를 붙이겠지. 하지만 audience는 일명 집합명사라고 해서 audience라든가 committee라든가 뭐 크루 같은 단어들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단수로도 취급하고 어떨 때는 복수로도 취급을 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단수 취급했죠? 단수 취급했죠? 네, 그건 뭐냐면은 방금 말한 집합명사들이 집단 행동 같은 모습을 보일 때는 그건 단수로 취급을 하고요. 그 멤버들의 개별적 행동이 강조될 때는 복수로 보는데 지금은 단수로 취급한 겁니다. needs. 됐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actively 유사어로는 positively. 긍정적으로? 아니고 positive도 적극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aggressively. 공격적으로라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도 적극적으로가 되고요. enter는 참고로 enter 다음에 into를 쓰면은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떤 일을 착수하다니까 enter into the world라고 안 해요. 자, in the Shakespeare metaphor. 셰익스피어,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메타포. Time is a beggar. 시간은 구걸하는 자다, 거지다라는. 선생님도 그 대학교 때 영문학과니까 셰익스피어 작품들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나온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the audience is unlikely to. unlikely는 뭐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청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뭐 이제 독자라고 할까요? 독자는 뭐 할 가능성이 없어? understand the metaphor. 바로 그 메타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without 뭐가 없이는 바로 cognitive effort 인지 노력이 없이는 머리를 많이 쓰지 않으면 이거죠. 또는 without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prose는 산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산문, 즉 다른 글들을 engaging 끌어들이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도 further, 이 further는 부사로 더욱더 더 많이 끌어들이는 걸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unlikely가 부정이고요. 밑에 without이 부정이죠. 일명 이중부정이죠. without 두 개 있는데 이중부정이니까 뭐를 읽을 수 있어요? 긍정으로 읽을 수 있죠. 강한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지 노력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 긍정으로 바꿔봐요. 인지 노력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죠. 네, 부정 두 개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technological metaphors.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뭐 연결서 들어갔죠. 기술 메타포는 아까 나왔던 디지털 기술의 메타포는 active, 적극적입니다. 또는 often imposing, 때로는 강요적이에요. 강요하다거든요, impose가. 원래는 세금을 부과하다 이런 말이죠. In the sense,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도 동격의 대절로 뭐뭐라는 의미 설명하죠. They are realized in the digital artifacts. 그것들은 여기 있는 테크놀로지 메타포들은 realize 깨닫다 말고 뭐 있어요? 실현하다가 있죠? 수동태로 실현되다. 실현됩니다. 디지털 아티팩트. 아티팩트 뭐 인공물, 유물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인공물. 쉽게 말하면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실현이 되는데. 자, 그 다음 that 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네요. They are actively doing things. actively 적극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그 스마트폰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ing 왜 분사구문 물어봤던 거죠. forcefully changing. forcefully 강력하게 바꿔. users meaning horizon. 그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의 horizon, 수평선이고 여기서는 범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바꾼대. 다시 기술 메타포라는 거는 적극적인데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컴퓨터 같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서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동시에 벌어지냐면 사용자의 의미 범위를 강력하게 바꾼대요. 엄청나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글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디지털 스마트폰 쓰면서 스마트폰에 뭐 명령어 입력하고 뭐 검색하고 하면서 그 스마트폰에
메타포가 뭔지 아직 안 나왔지만 실현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에 의미 변화가 생긴대요. 여기 네모가 나올 수 있고요. forcefully 유사어로는 potently 또는 vigorously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technological creators 기술 제작자들은 창작자들은 cannot generally afford to 뭐뭐할 여유가 없다죠. 초부정사 문법적으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뭐 할 여유가 없냐면 require their potential audience 그들의 잠재적인 청중에게 잠재적이라는 거는 지금은 아니고 이제 미래에 될 수 있는 일이죠. 요구하는 걸. 뭘 요구해요? requir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형식이죠. to wonder how the metaphor works. 어떻게 그 메타포가 작동하는지 작용하는지를 한번 뭐 의문을 가져봐라 라고 요구를 할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뭔 말인가? 그 다음 보면은 normally the selling point. 셀링 포인트는 강조점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물건 팔 때 강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러 갔는데 스마트폰 매장에 물건 파시는 분이 판매하기 위해서 특히나 더 강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이번 신제품에는 뭐냐 그거 와이파이 6.62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건데 일반적으로 강조점, 즉 이 테크놀로지컬 크리에이터들의 강조점은 뭐냐면 is that 접속사 뜻이죠.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그 기술의 유용성, 그 유용성이 is obvious 분명하고 명백하다는 거예요. At first glance 첫눈에 glance란 말이 원래 흙기 보는 건데 그냥 첫눈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딱 처음에 딱 봐도 뭔가 이 기술은 되게 쓸만해 보여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앞에 말을 이해하면 돼요. 기술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 뭐냐면 딱 처음에 보자마자 야, 이 기술 좋겠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 즉 판매자에게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러려면은 뭐 할 필요가 없어? 뭐 오디언스에게 이 메타포가 무슨 의미냐 한번 맞춰보세요. 이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당장 쉽게 말하면 이제 팔아야지, 팔아. 돈 벌어야 되거든.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말장난하고 있을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 사러 갔는데 거기 직원이 막 어려운 말 쓰면서 설명한다고 생각해봐요. 듣고 싶겠어요? 당장 나오지?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자, obvious의 유사어로는 evident, apparent, 명백한 이런 말이고요. 이 문장은 서술형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는 on the other 반면에 is beloved. beloved는 사랑하다고요. 여기서 송태로 사랑받는다. 끊고 in part because. in part가 because를 꾸며요. 그냥 때문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뭐뭐 때문에. 즉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but the meaning of his works. 그의 work, 작품들이죠. 그의 작품들의 meaning, 의미는 이렇게 조동사죠. not immediately obvious. 즉각적으로 명백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s랑 병렬 구조였죠. requires some thought. 어떤 생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On the part of the audience. 청중의 입장에서. 그죠? 문학 작품들 중에 어려운 글이 있지만 특히 셰익스피어 글은 매우 어려운. 옛날 중세시대 글들이 동양에서도 한자 문화권, 우리를 비롯한 한자 문화권에서 한문, 한시 이런 거 쓰면 읽는 사람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동양에서도 특히나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공자 문화권 또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또 옛날 막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이 썼던 유명한 작품들, 아까 말한 뭐 공자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깔리면서 시 쓰고 하다 보니까 읽는 사람들은 그 옛날 일 모르면 못 읽어요. 근데 서양도 그런 게 있거든요. 셰익스피어가 특히나. 뭐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거 기본으로 깔고 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물론 여기서는 셰익스피어가 은유적인 표현, 아까 뭐 time is beggar 이게 뭔지 우리가 모르게 썼다는 건데,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기술적인 메타포는 즉각적으로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정리되나요? 본문에서는 어떤 말을 썼어요? 아까 linguistic metaphor는 패시브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컬 메타포는 액티브하다 이렇게 대조를 해놓고 설명을 했는데 패시브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문학 작품 속의 메타포는 청중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기다려야 돼. 즉각적으로 안 되거든. 그죠? 근데 반대로 기술적인 메타포는 적극적이래요. 적극적이란 말이 바로 여기 있는 이겁니다. 셀링 포인트는 첫눈에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쉽게 이해되게 해야지 사람들이 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obvious하고 액티브를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네모칸 해놓은 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용자의 의미 범위를 아주 강력하게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용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그 문학적인 작품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꾸는 거야. 여기 예시가 없어. 기술적인 메타포에 뭐가 예시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뭐 이게 뭔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뭐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메타포가 뭐가 있나? 뭐 딱히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선생님 몰라가지고 그냥 무식하지만은 뭐 말을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컴퓨터에 저장 용량 있죠? 스마트폰에도 저장 용량 있잖아요. 뭐 스토리지라고 하죠. 근데 막상 우리가 그래서 스마트폰 까보고 컴퓨터 해체해보면 그 안에 뭐 저장돼 있어요? 아니죠.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트에 의해서 저장된 것일 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저장이라고 부르죠. 이게 메타포는 아니야. 나는 몰라요. 그냥. 아무튼 그런 식으로 테크놀로지컬 메타포를 쓸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첫눈에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뭐 그런 정도. 더 이상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29번 설명 맞춰요. 자, 30번 질문 봅시다. Herbert Simon은 won his Nobel Prize. 그의 노벨상을 이겼다가 아니라 받았다예요. 윈의 과거원이고요. 뭐에 대해서 상을 받았냐면은 recognizing our limitation. 우리의 한계를 인지하는 것. 어디에서? 정보, 시간, 그리고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해서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우리도 2달 전인가요? 지금 24년 10월인데 한강 작가께서 노벨상 받았죠. As we lack the resource. lack 하면은 뭐뭇이 없는 거죠. 우리는 resource,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무슨 자원이냐? 초보정사가 자원을 꾸미죠. To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independently, 독자적으로 답을 컴퓨터는 계산하답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계산기죠. 그럴 자원이 없기 때문에 we distribute computation across the population. 우리는 distribute 하면은 쭉 나누는 거죠. 분포시키다 라고 읽으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나누는 거예요. 그 계산을 나눈단 말이에요. Across the population, 전체 인구에게로. 그리고는 solve the answers slowly, 그 문제를 천천히 풀어요. Generation by generation, 세대마다. 한 세대, 두 세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엄마 이렇게 내려오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2번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혼자서는 답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쭉 나눠. 이것을 나눈다는 거는 인구 전체 나눈다는 거는 현대인들이 같이 우리 뭐 한국 사람의 5천만이 같이 푼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할머니, 어머니 나 내려오면서 푼다 이런 얘기죠.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죠. independently 대신에 individually 또는 on our own 또는 by ourselves 혼자서고요. 그 다음 보면은 then all we have to do is all 다음에 조동사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서술형 많이 나오죠. 이 문장의 주어는 all이고요. we have to do는 앞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주어가 아니고요.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는 그 다음에 is가 동사 뭐뭐이다고요. socially learn the right answers. 올바른 그러니까 정답을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여기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나오다니 help가 아니면은 help는 바로 동선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동사가 나란히 나올 수가 없는데 말이죠. 네, 바로 이것은 to 부정사에서 to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이거 별표해 주시고요. 중요해요. 물론 is도 중요하고요. 모든 것이 주어면은 복수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아가 틀립니다. all이 주어일 때 만약에 all이 사람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지칭하는 그 대상 사물이 이미 언급이 됐다 했을 때는 복수로 취급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경우에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가 맞아요. 단수가 맞아야 모든 것이지만 그 다음에 원래는 to socially learn, 즉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으로 뭐 하는 것이다 이건데 지금처럼 모든 것이라는 all 같은 주어가 주어 다음에 to 부정사는 이게 to가 생략 가능합니다. 이것만 따로 옆에다가 적으면은 지금처럼 all이 주어일 때 또는 관계대명사 what 나올 때 그 다음에 잘 안 나오지만은 the only 플러스 명사나 the very 플러스 명사나 아니면 the first나 last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명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ll이나 what은 뭐 명사 따로 없이 좀 전에 본 것처럼 관계서절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is 다음에 원래는 to 부정사 원래는 뭐뭐 하는 것이다라는 명사형법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to를 생략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내가 할 전부는, 내가 할 것은, 내가 할 유일한 것은, 내가 할 바로 그것은, 뭐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마지막 것은 강조죠, 강조. 얘네들은 바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만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learn이 to learn에서 learn으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learning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learning. 네, 이것도 돼요. 명사형법으로만 명사형법이라면 다 됩니다. to learn도 명사형법이죠. learning도 명사형법이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됐죠? socially가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communally라든가 jointly는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배워나간다는 얘기인데요. You don't need, 너는 뭐 할 필요가 없냐?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없어. How your computer or toilet works. 당신의 컴퓨터나 토일렛은 변기죠.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간접부 의문문이죠. You just need to be able to. 당신은 단지 뭐만 하면 돼요? Use the interface and flush.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도움말이에요, 도움말. 그 사용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좀 다른 뜻이지만 그리고 flush가 동사로 변기에 물 내리다죠. 컴퓨터 작동 원리는 몰라도 되고 그냥 설명서대로 하고 변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도 되고 그냥 누르면 돼요.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이번에도 all이 주어가 되고요. 모든 것. 그 다음에 is가 동사가 되죠. 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네요. 아까 말했지만은 all은 이렇게 단수 취급, 또 is 단수 취급 기억해야 돼요. To be transmitted. 전달될 필요가 있는 전부는. 이것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까 all 다음에 주어 동사 is to 부정사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해석하면은 주어와 동사는 전부는 이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봐요. 내가 너에게 해줄 전부는 너를 사랑하는 거. 그럼 뭐야? 유일하게 그것만 해줄 거란 얘기죠. 뭐뭐 하는 게 전부라는 얘기는 그것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달될 필요가 있는 전부는 바꿔 말하면 전달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유일하게. 됐죠? 여기도 수동태 썼고요. is which button to push. 이때 which는 어떤이라는 의문사죠. 뒤에 버튼을 꾸며요. 어떤 버튼을 to 부정사 해야 할지 눌러야 될지 그것만 전달되면 돼요. Essentially how to interact with. 본질적으로는 누구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 기술.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how they work. 어떻게 그 기술이 작동하는지 그건 필요 없고 그냥 기술과의 인터랙션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죠. understand 말처럼.
and also 그리고 그래서라고 안 하고 그냥 합쳐서 그래서예요. 그래서 연결하죠. Instead of holding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holding, 보유하는 대신에 then 뭐보다 we have mental capacity,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대신에 we could dedicate our large brains to, dedicate A to B는 A를 B에 바치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엄청난 brain, 뇌를 바칠 수 있습니다. to 어디에? A small piece of a giant calculation. 거대한 calculation, 계산이죠. 그 계산의 작은 부분에 바칠 수가 있더라.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일단 앞에 보면은 instead of 전치사니까 holding 동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대인이 있는데 뭐 당연히 앞에 비급급이 있으니까 대는 쓰겠죠. 물론 맞는 건데요. 뒤를 보시면은 we have mental capacity for 뭐가 없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어요. 또 need to know 다음에 뭐가 없어요? 명사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대는 관계대명사예요. 정확하게는 유사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주격이나 목적격은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잖아요. 바로 지금이 불완전한 겁니다. 원래는 capacity for 다음에 information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선행사에 단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쓰질 않았죠.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출제되는 될 때는 여기다 뭐 다른 거 쓰면 티가 나니까 뭘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조심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보다는 여기가 왜 for가 왜 있는지 그걸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의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커다란 뇌들을 바칠 수 있다. 어디에? 거대한 계산의 조그만 곳에. 이게 뭘까요? 여기서 일단 뒤에 나오는 great calculation은 아까 위에서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는 답을 천천히 세대마다 그 다음에 across the population 우리 인구 전체가 합심해서 찾는다고 그랬죠? 즉 여기서 거대한 계산이 바로 우리가 집단적으로 계산하는 걸 말하죠. 집단적으로 또 뭐 세대 간에 쭉 이어지는 그런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이언트란 말이 그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의 커다란 뇌를 바친다? 아, 뇌가 크니까 똑똑하냐? 그 큰 거에 강조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그 큰 뇌는 우리의 뛰어난 뇌를 말하는 거죠. 뛰어난 뇌를. 그럼 요거는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다가 제가 따라 적어 보면은 어떤 게 잘 보일까요? 네, 이걸로 쓰면은 너무 크네요. 여기다 쓸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즉 우리의 개인이 가진 그런 뛰어난 뇌를 뭔가 정보를 저장하는데 쓰지 않고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나왔던 거대한 그런 집단의 계산, 뭔가 답을 찾아내기 위한 계산에 거기서 일익을 담당한다. 즉 한 몫을 한다 이런 얘기죠. 겹쳤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비유적인 거죠 이게. 우리의 큰 뇌를, 즉 우리 개개인이 가진 뇌를 자이언트 캘큘레이션에 쓴다. 일일이 자기가 저장을 할 필요가 없이. 그죠? We understand things well.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잘 이해를 해요. enough는 뒤에서 꾸미죠? well enough가 맞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to benefit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즉 앞에 있는 things로부터 benefit, 이익을 얻을 정도로 충분히 잘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서 뭔가 이익을 보는데 그러나 all the while 그러는 동안 내내 we are making small calculation 우리는 아주 작은 계산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자이언트의 반대죠? 그 계산은 관계대명사죠? contribute to large whole
더 커다란 전체에 기여를 하는 그런 작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정리한 말하고 이어서 보시면 돼요. dedicate 유사어로는 devote나 commit 얘네들하고 to랑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contribute 동의어로는 make for 또는 be conducive to 이런 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We are just doing our part. 우리는 우리의 part, 우리의 몫을, 우리의 역할을 단지 하고 있어요. In a larger computation, 더 커다란 계산에서. 자, 뭘 위해서? For our society's collective brains, 우리 사회의 집단의 뇌를 위해서. 아까 말한 집단 계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주제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서 답을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능력을 계산을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이어서 한대요. 그 집단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설명 마칩니다. 31번 지문 보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은요. The best defense, 최고의 방어. 그 다음에요. Most species of octopus have. 관계대명사 수식구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는 which가 생략이 된 거죠. 자, 대부분의 octopus 문어죠. 문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defense는 주어하고 동사 잘 보셔야 되고요. is to stay hidden. stay 플러스 형용사 계속 숨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다.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do their own hunting at night. own은 자신의죠. 그들 자신의 사냥을 밤에 do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방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잡아먹히진 않을 거잖아요. to stay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원래는 to do가 두 번째인데요. 이 to는 생략이 됐어요. 투부정사는 첫 번째 빼고 나머지는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종들의 문어 그러면 여기서 종이 주어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 species라는 단어는 단수도 species고 복수도 species입니다. 종 하나인지 종들인지는 이거만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앞에 most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종이면 종이 하나일 리가 없죠. 당연히 여러 종을 말하니까 have, has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ay 다음에 hidden. stay나 keep 다음에 stay나 keep이나 remain 다음에 이 형식 구조로 그러니까 주격보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격보어 자리는 당연히 형용사가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hidden이라는 과거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hidden. 수동은 아니죠. 감춰진 상태고요. 네, 아까 병력유족 구조 말씀드렸고요. 뭐 그리고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as much as possible, as possible이 가능한 한이고 여기서 much는 부사로 많이라는 뜻이죠. 예, much가 앞에 있는 hidden을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pp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인 much가 들어갔어요. many가 들어갈 수는 없죠. 그 다음 그래서 to find one in full view in the shallows in daylight 주어가 여기까지네요. to find 찾는 것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죠. 이때 one은 한 마리의 문어를 가리키겠죠. full view면은 완전히 눈에 다 보이는. in the shallow, shallow는 물이 얕은 곳을 말해요. in the daylight, daylight 낮에 비치니까 일광이죠. 햇빛 비치는 걸 말하죠. 해가 비치는 곳에서 또 물도 깊지 않고 얕은 곳에서 완전히 다 보이는 그런 문어를 한 마리 찾는다는 것은 was a surprise.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For 누구에게? To Australian underwater photographers. 두 명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중 사진 작가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대. 그러니까 문어는 대부분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숨어 있어야 되는 문어가 그것도 대낮에 다 보이는 상태니까 놀랍다 이거예요. Actually, 이것도 일종의 연결하죠. 실제로 what they saw at first. 관계대명사 what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가 된 거죠. 뭐하는 것. 그들이 처음에 본 것은 was a flounder. flounder는 문어가 아니라 뭐죠? 밑에 있죠. 넙치예요, 넙치.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넙치는 진짜 넙치가 아니라 문어가 변장한 걸 말해요. 이제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It was only when. It was가 보이고 밑에 대시 보이죠? 강조구문이에요. 자, 오직 when they looked again, 그들이 다시 봤을 때만, 오직 그럴 때만 they saw, 그들은 봤어요. A medium-sized octopus, 중간 사이즈의 문어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with all eight of its arms, 그 모든 팔들이, it는 소유격, 그것의 팔들이 folded, 접혀 있고, and its two eyes staring upward, 그리고 그 문어의 두 개의 눈은 stare, 응시하고 있어. 위쪽으로. 자, 왜 그러냐면은 투부정사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illusion. illusion 하면 착각이죠.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일단 형광펜 돼 있는 문장 서술형 연습하면 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it was that 뭐라고 했죠? 강조 구문이에요. it is하고 that 사이에 명사라든가 부사 이 두 가지를 강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들이 다시 볼 때, 뭐뭐 할 때 바로 부사절을 강조한 것이죠. 자, 바로 그 강조 구문의 that입니다. 이 that은 다른 거를 쓸 수 없어요. 부사절을 강조할 때는 that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문법 심화로 학교 시험에서 출제하신다면 밑에서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 원래는 it was only when they looked again that they saw 였잖아요. 여기서 it was 지우고 that 지우면 즉 강조 구문을 해제하면 only when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they looked again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did they see 여기가 변형이 됩니다. did they see 하고 변형이 돼요. 원래는 they saw잖아요. 그런데 did they see로 변형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도치 구문이 적용이 된 겁니다. only 플러스 부사나 지금처럼 부사절이 문장 맨 앞으로 강조가 될 때는 그 뒤에 구조는 부정의 표현을 강조할 때 그 원칙대로 도치 구문을 해야 돼요. 도치 구문을 써야 됩니다. 원문은 원래는 그냥 it was only when이지만 only when으로 시작하는 걸 만약에 바꾸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그때는 did they saw, see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they saw가 did they saw로 see로 바뀌는 거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ith가 보이죠? 명사가 보이죠? 그 다음 folded가 보여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에도 eyes라는 명사가 있고 ing가 나왔어요. 역시 매번 내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보게 되는 거죠. 전치사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분사가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명사가 뭐뭐 하는 상태로 하는 채로라고 네, 이렇게 읽죠. 분사, 즉 ing 현재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pp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거는 명사와의 관계죠. 앞에 있는 명사가 뭐뭐 하는 상태면은 ing고 명사가 뭐뭐 되는 상태면은 pp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with 다음에 all eight of its arms, 팔들 다음에 folded. 자, 여기는 팔이 접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folded, ed가 맞죠. ing 쓰면 안 되죠. 그 다음 반대로 근데 여기는 with를 쓰지 않았죠. 앞에 이미 있으니까. eyes라는 명사 다음에 staring. 이번에는 ing를 썼어요. stare는 응시하다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ed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 때문이죠. stared라고 쓰면 안 돼요. 물론 투부정사도 안 되고요. 앞에는 folding이라고 쓰면 안 되죠. 문법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볼드체가 원래 빈칸으로 나왔던 거고요. illusion 대신에 뭐 deception, 속임수라든가 hallucination, 착시라는 말이죠. 4번이 그래서 특히 이 with부터 끝까지 부분이 key sentence예요. 핵심 정보가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자, 문어는 has a big brain, 뇌가 큰 뇌를 가지고 있고요. excellent eyesight, 아주 훌륭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투부정사가 능력금이죠. To change color and pattern, 색깔과 패턴, 무늬라고 읽으면 되고요. 무늬를 바꾸는 유명하죠.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And this one was using, 그리고 이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se asset, asset이란 말은 자산이죠. 이런 자산들을 쓰고 있습니다.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To turn itself into a completely different creature,
turn A into B 보이죠? turn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바꾸다예요. turn A into B를 B로 바꾸다. itself 제기대명사 들어가야 돼요. 앞에 있는 문어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죠. it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완전히 다른 creature 생명체로 바꾸기 위해서. 이 자산들은 여기서 이 자산들 앞에 있는 big brain, eyesight 전부 다 말하는 거죠. turn 대신에 밑에서는 convert라든가 modify라든가 또는 물론 그냥 change나 make도 같은 말이고요. 문어의 변신 얘기죠. 그 다음 many more of this species 훨씬 더 많은 이 종들, 즉 이 문어 종들은 have been found since then. since then, 그때 이후로 have found, have been found니까 발견되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작가들이 발견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이거고요. 뭐 고등학교 시험에 요즘 잘 안 나오지만은 since 앞에 현재를 썼고요. 그 다음에 and there are now photographs. 그리고 there are 동사고요. 주어가 뒤에 있죠. 이제는 사진들이 있어요. 문어들 사진. 오토퍼스는 그냥 us로 끝나면 단수고 거기다 es 붙이면 복수죠. 그 다음 관계대명사고요. could be said 말할 수 있는 to be transforming 변신하고 있다라고 into 뭘로 sea snake 바다뱀으로 자,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문어 꾸미고 있네요. many more 뭐가 비교급이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many가 앞에 붙었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급 강조하는 거는 much, even, still, far, a lot 주로 이 5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many도 비교급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쓰진 않고요. many를 썼다는 거는 당연히 셀 수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있는 경우에 붙이죠. 뒤에 보면은 this species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pecies는 단복수가 존재하는 동일하다고 했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훨씬 더 많은이라고 그럴 때 many를 쓸 수 있는 겁니다. many는 가산 명사에 셀 수 있는 명사인 가산 명사의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다 이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s species면은 this니까 단수죠. 이 종이라고 하면 단수겠지만은 앞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뒤에 have 네, 복수를 쓴 거고요. 발견되었다니까 수동태.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 있는 문어가 말을 한 게 아니라 문어가 변신하고 있다라고 말이 되어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동태 써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해석한 것처럼 문어들이 변신하고 있다라고 말되어진다.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조고 그 투부정사가 어떤 형으로 쓰였습니까? 진행형으로 쓰여 있죠 지금. 변신하고 있는 이렇게 to be ing 어떤 형태인지 아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문어가 뱀으로 바뀌고 있어. 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진도 많이 찍혔대요. And while they mimic 자, 이 미믹이라는 말이 흉내내다라는 뜻이죠. 흉내내다. while은 동안해가 돼서 걔네들이 흉내를 내고 있는 동안에 they hunt, 사냥을 합니다. 더 읽어보면은 producing the spectacle, producing ing가 나왔죠. 여기는 분사구문입니다. 하지만 하이픈 다음에 문장 구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produce라고 쓴다고 해서 틀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ing 일단 중요하지 않지만 뭐 하면서 spectacle이라는 거는 장관, 그러니까 볼만한 광경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멋진 장면 이런 거. 그 다음에 say가 컴마 사이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예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런 거지만 예를 들어 어떤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어? A flounder suddenly developing an octopodean arm. 넙치가 갑자기 문어의 팔을 생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있어. Sticking it down a hole에서 자, 두 번째 ing죠. stick이라는 게 여기서는 찌르다고요. it 그것을 해서 그것 앞에 있는 팔이죠. 그 문어팔을 찔러요. down a hole 구멍 속으로.
마지막 ing and grabbing whatever's hiding there. 그리고 손에 쥐입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무엇이든지 손에 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어디 갔죠? 여기서 납치도 진짜 납치가 아니고 변신한 문어를 말하는 거죠. 그 문어가 납치 모양으로 변신하고 서서히 다가가서 갑자기 쑥 문어 촉수 있죠? 내밀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흉내 내면서 사냥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미믹이란 말 빈칸 나올 만하고요. 유사어로는 disguise, camouflage 이 두 개가 변장한다는 뜻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simulate 흉내내다, pretend는 뭐뭐인 척 가장하다는 뜻으로 다 대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ing는 지금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이 3개 developing, 그 다음에 sticking, 마지막에 grabbing 이 3개는 앞에 있는 문어를 설명하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는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뭐 문어팔이 갑자기 생기고 있는 그 넙치 이렇게 읽어도 뭐 문맥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앞에 spectacle 다음에 of가 나왔죠. 장관인데 무슨 장관이에요? 문어 다리가 갑자기 생기고 있는 넙치의 장관 이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그걸 장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뒤에 있는 동명사가 spectacle of 다음에 ing로 이어지고 그 앞에 flounder는 의미상주어. 동명사 의미상주어 이렇게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이게 정확한 거죠. 동명사를 3번 썼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투부정사 쓰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whatever 역시 뭐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이때 whatever 플러스 whatever's 뭐라고 돼 있나? whatever's is hiding there는 명사 자리예요, 부사 자리예요? grabbing 다음에 나온 거니까 명사절이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에 뭐 낼까요? 뻔히 예상되는 게 있죠? 노메로 와서 쓰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whatever를 노메로 와서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때는 부사절일 때. 부사절일 때는 바꿔도 되는데 명사절일 때는 둘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다기보다 whatever가 명사와 부사 역할이 있고 노메로 와서는 부사로만 쓰기 때문에 여기는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냥 what은 좀 어색하지만 안 되진 않아요.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을 what, 것을 잡는다 해도 말은 되죠. 어쨌든 노메로 what은 안 되고요. 됐죠? 어쨌든 그래서 문어가 다른 동물로 변장, 여기서는 플라운더를 했고 밑에는 스네이크라고 그랬는데 이 변장할 때 뭐 팔을 접고 눈을 위로 쳐다보는 이유가 일루전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일루전을 해야지 자기가 트랜스폼, 미믹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냥하러 간다 이런 얘기죠. 31번 설명 마칩니다. 32번 지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은 How much we suffer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suffer 괴로워하는지는 그 다음에 relate to가 동사죠. 무엇과 관계 있다. How we frame the pain in our mind 어떻게 우리가 frame 구성하다라고 읽으면 돼요. 그 고통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빈칸이 나왔었죠. 이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topic sentence. 첫 문장의 주제문이 빈칸으로 나왔던 거죠. 역시 서술형도 나올 만한 그다지 복잡하진 않지만은 문장이고요. frame 대신에 전혀 다르지만 recognize 인지하다, perceive 똑같고 accept 받아들이다.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이냐라는 게 이제부터 나오는 소재고요. 또 워낙 자주 나온 소재죠. 그리고 둘 다 간접 의문문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뒤에도 의문사, 주어, 동사. 또 how만 쓸 수 있죠. 지금은 다른 거 쓰지 않죠. 그 다음 1500m 달리기 주자가 push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밀어요. into 어디 안으로? extreme pain 극단적인 고통 속으로. 이 정도 의역은 누구나 되죠. 즉 굉장히 고통스럽게 자기를 밀어붙이고 노력을 하는데 투부정사 뭐하기 위해? in a race 시합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자 이럴 때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면 보면은 their muscles screaming, 그들의 근육은 소리를 지르고 있고, the lungs exploding, 그들의 폐는 exploding, 폭발하고 있어. with oxygen deficit. deficit은 결핍이죠. 산소 결핍으로. 그러니까 전력 질주하면 헉헉 될 거잖아요. 그죠? 헉헉 될 때 산소 결핍으로 막 배가 폭발할 것 같은. 자, 여기 중간에 빼면은 이제 주어동사 나오죠. They don't psychologically suffer much. 그들은, 즉 저브레미터 러너들은 psychology, 심리적으로는 많이 고통스러워하지가 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extreme pain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가 않다는 거네요. 네, 그런 얘기네요. 여기도 themselves, 그냥 them이라고 쓰면 안 되고 제기대명사 쓰는 거 가볍게 조심하시고요. In fact, 실제로 ultramarathon runners, 울트라가 뭐 초인류, 엄청난 이런 말이죠. 그냥 인류라고 읽을까요? 밑에 평가원에서, 아니 그 교육청에서 나눠준 번역본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냥 울트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로 좀 해주지. 자, 인류 마라톤 러너들, 달리기 주자들은, 그 다음에 또 누군지 설명해주고 있죠. Those people,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who are crazy enough, 충분히 미쳐 있어. enough 다음에 투부정사죠. enough는 뒤에서 형사 꾸미고요. to push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데 beyond, 뭐뭐를 넘어서, normal boundaries of human endurance. endurance는 인내심, 모르면 안 되는 단어. 인간의 인내심,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고통적인 견디는 힘인데, 이런 것의 정상적인 경계를 beyond, 넘어서, 쉽게 말하면 한계를 넘어서죠. 그 다음 covering,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이 나온 거고요. 아, 그게 아니군요. 잠깐만요. 특이하게 쓰긴 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분사 구문이에요. discovering distance, distance 앞에 cover를 쓰면 이건 이동하다예요. 50km에서 100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혹은 그 이상을, more, many hours, 여러 시간 동안. 자, those people부터 many hours까지는 꾸미는 말입니다. 하이픈을 이용해서. 근데 보통 하이픈을 앞뒤로 2번 쳐주는데, 아까 위에 문장도 그렇고 여기도 하이픈 하나만 했죠. 그리고는 그냥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라선 러너스가 주어고 토크가 동사예요. 보통 이럴 때는 하이픈 한 번 더 해주는데 이번 모의고사도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런 러너들은 특허버 뭐에 대해 말합니까? Making friends with the pain. 그들의 고통과 make friends with는 친구가 되다. 진짜 친구가 되겠습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러너스가 주어고 토크가 동사예요. 토킹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자, 여기가 빈칸으로 혹시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문법적으로 친구가 누구누구와 친구 되다 그럴 때 make friends with s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만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을 해놨는데 make friends s 붙고 그 다음에 with, 뜻이 뭐냐면 만들다가 아니라 make가 이때 만들다가 아니라 되다거든요.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친구가 되다죠. 친구가 되려면 최소 너랑 나 2명이죠. 그러니까 friends고요. 이런 거 몇 개 있죠. 악수하다고 하면 shake hands라고 그러죠. shake hands. shake hands. 여기도 s가 붙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악수할 때 내 손, 네 손 최소 2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뭐 take turns라는 말도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한번 순번으로 해본다는 말도 turns s 붙고요. change trains. 뭐 기차 갈아타다 할 때 train s 붙고요. 뭐 몇 가지 있는데 네, 여기서 하여튼 friends s 붙고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죠. 고통과 친구가 된다. 고통을 즐긴다는 얘기죠. 다른 표현으로는 get accustomed to 뭐뭐 익숙해지다, 또는 align with, 또는 그냥 align에 서서 누구누구와 동조하다란 말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고통이 소재였잖아요. When a patient has paid for, 만약에 어떤 환자가 돈을 지불했어요. 뭐에 대해서? For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여기까지.
자, 어떤 형태의 패시브는 수동적인. 그다음 백페인은 요통이에요. 백이라고 해서 허리, 등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백페인은 요통이죠. 요통 테라피 치료. 수동적인 게 뭐냐? 사실 이 지문에서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이 패시브란 말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긴 거를 말할 때 쓰는 게 수동적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긴 거라는 얘기고요. And the practitioner pushes deeply into. practitioner는 개업을 해서 영업하는 의사를 말해요. 의사나 변호사를. 깊게 누릅니다. Into a painful part. 고통스러운 부분을 the patient's back. 바로 그 환자의 허리에서. 투 부정사 뭐 하기 위해? mobilize it. mobilize란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뭐 군대를 동원하다, 인력을 동원하다라는 동원하다라는 뜻인데 밑에 교육청에서 나눠준 해설제 보면은 풀어주다라고 고통을 풀어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의역을 해도 좀 너무 많이 의역을 한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여기서 모빌라이즈는 사용 가능하게 하다가 어울려요. 사용할 수 있게 하다 이게 조금 더 그 단어 그대로의 뜻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 못 쓰죠? 허리 쓸 수 있도록 꽉 누르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까지가 웬이죠? The patient calls that good pain. 여기는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call 그 다음에 that good pain. call이 대시 목적어고요. good pain이 목적 보호예요. 오형식이죠. 그 환자는 바로 그것을 좋은 고통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의사가 꽉 눌렀을 때 그것을 좋은 고통이라고 불러요. If 만약에 그 사람이 believes 믿는다면 뭐라고 믿냐면 대시 생각됐죠? This type of deep pressure 이런 종류의 deep pressure treatment 깊은 압박 트리트먼트 치료가 되겠죠. 꽉 눌러가지고 치료하는 이 치료가 will be of value. 비동사와 of가 만나면 밑에 쓸까요? 영어에서 비동사하고 전치사가 만나는 표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비동사와 of가 만나면 가지다라고 읽으면 돼요. 가지다. of가 소유 느낌이잖아요. value,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even though 비록 뭐하더라도 the practitioner is pushing right. 그 의사가 누르고 있어. right. 여기서 right은 바로 이런 말이죠. 바로 어디를 누르고 있어? patient sore tissue. sore는 아픈이고 tissue가 조직이죠. 정확하게 아픈 부분을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환자는 뭐라고 믿어요? 아, 좋은 고통이야. 의사가 눌러주는 고통은 나쁜 게 아니야. 가치가 있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좋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지문은 보이시다시피 두 개의 예시로 돼 있죠.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첫 번째 예시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이 두 번째 예시죠. 두 개의 예시를 맨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으로 정리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고통과 친구가 된다. 밑에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꾹 누르면은 아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좋다고 생각을 해. 그게 바로 make friends with the pain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첫 문장 가시면은 얼마나 고통스럽냐라는 거는 그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고통스러워도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은 운동선수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의사가 누르면 진짜 아프겠지만 그걸 마음속으로는 good pain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이 frame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recognize, perceive 같은 단어로 유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of value를 합쳐서 valuable 또는 worthwhile 또는 practical이란 말도 practical은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이란 말이니까 유서가 될 수 있죠. 자, 32번까지 설명드렸고요. 33번부터는 두 번째 후반부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